여러분, 오늘은 이전과 전혀 다른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혼자 나와서 뭐 메모지 한두 장 보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녹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드릴 얘기는 뭐냐면 이 문헌 사료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학도는 누구나 다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을 못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를 못 겪은 사람이 아닌 한 구체적으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히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근데 찾아보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가져온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서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방송에도 어쩌고 어디에도 어쩌고. 그런데 실제로 일본 서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일본 서기 초기 기록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할까? 우리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도대체 그럼 일본 서기 초기 기록이라는 것은 고황조 기록입니다. 고황조는 어디까지가 고황조입니까? 나옵니다. 응신 15대 천황으로 기록된 응신부터를 우리가 신왕조라고 하고, 그 아래를 고황조라고 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가 참고로 뭘 생각하냐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얼마나 정확할까? 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생각하세요.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라면 학자에 따라서 3세기 이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4세기 이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초기 기록은 3세기 이전, 전기 기록이라고 하면은 4세기 이전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5세기를 중기로 보는 시각은 다 일치입니다. 그것은 일치예요. 그리고 중국 사료들입니다. 후한서나 삼국지 통기적은 도대체 얼마나 정확할까? 구체적으로 2, 3세기입니다. 2, 3세기. 그러니까 시대가 겹쳐요. 일본서기 초기 기록, 삼국사기 초기 기록, 후한 삼국지 통기전은. 이것을 오늘 뭘 해보냐면 사서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역사학도들은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겁니다. 사사끼리 쫙 비교해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된 건 중국 사례입니다. 후한서 삼국지. 삼국지가 3세기에, 후한서가 5세기에, 그 다음에 일본 서기는 8세기에 초판이 만들어졌지만 계속 고칩니다. 그 이후에 고쳐요. 그렇기 때문에 초판은 8세기지만은 현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 일어나던 16세기 것이고, 아무튼 판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일본 서기는. 삼국사기는 고려 때 작성됐지만 무슨 판본마다 내용이 다 다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삼국사기는 실수로 뭐 오타가 생겼다든가 이런 건 있어도 일부러 어디에 뭐 잘못된 내용을 집어넣는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사서 비교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하루에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어떻게 오늘 다 하겠습니까?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녹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바로 일본 서기의 2세기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 서기의 2세기입니다. 왜 2세기냐? 하필이면은 뭐 1세기도 아니고 3세기도 아니고, 그 이유는 일본 서기가 2세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일본 서기의 가장 오래된 기록, 첫 번째 기록이 서기 100년 기록입니다. 2세기, 그러니까 기억이 도와죠. 2세기 시작과 동시에 일본 서기 시작해요. 가장 오래된 기록이 서기 100년에 야마대 건국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에요. 뭐 야마대를 뭐 야마토라고 하기도 하고 외면토라고 하고, 또는 뭐 외인들의 땅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일본 서기가 2세기부터 시작하는 반면에 삼국사기는 BC 1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다 압니다. 삼국사기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뭡니까? 서기 BC 57년 박혁거세의 신라 건국이에요.
왜 BC 57년부터 썼느냐?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라 건국이란 사로국, 즉 서라벌구 건국이라는 것은 어느 날 아침에 그 부족장들이 모여서 건국이 아니고 북아시아를 지배하던 동호 대제국이 흉노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흉노 밑으로 들어가는 걸 거부하고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 동호 제국이 남아온 일부가 한반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라는 국가가 건국이 됩니다. 이제 앞에 그 서라벌 건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국사에는 BC 57년 신라 건국이 가장 오래된 기록입니다. 고왕조와 실왕조에 대해서 우선 일본 서기의 왕족을 이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은 이제 있고 아마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일대가 신무예요. 신무. 여기 신무 천왕이 일대인데 왕 되기 전사 7년만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7년만 있고 왕 된다면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고왕조 기록이 아니에요. 신왕조 기록이 있습니다. 15대로 기록된 응신천왕의 396년 10월부터 371년 1월까지 10, 11, 12일 4개월간의 기록이에요. 아니 당시 무슨 근거로 저렇게 얘기하냐? 제 책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396년 10월에 동정군이 출발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371월에 오사카 부근에 규슈에서 오사카 부근에 도착해가지고 외국을 건국합니다. 이게 15대 응신이 4개월간의 기록을 7년에 안배해 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또 중요한 얘기는 우리가 4세기를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라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전기 고분 시대에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는 기록이 여기밖에 없어요. 신무 천왕조가 4세기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에 대한 일본 서기 유일한 증언이에요. 당시 일본이 4세기에 전기 고분이 어떻게 풍습이 됐었고 어떻게 사람들은 살았었고 어떻게 저기 봐야 됩니다. 한국이나 중국에도 일본 전기 고분 시대 3세기 후반에 4세기에 대한 기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 전기 고분 시대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4세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왜가 나오지 않느냐? 그 4세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는 그 한반도에 있는 가야 세력입니다. 그 변한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열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 왜 한반도 세력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제가 많이 들어놨습니다. 자, 그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또 하고. 자, 1대는 그런 겁니다. 1대는 응신의 396년 10월부터 371년 1월까지 4개월 기록을 여기서 모아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4세기 일본의 전기 고분 시대에 대한 유일한 증언이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2대에서 9대까지 8명은 사건 기록이 없어요. 왕이 어떤 정치로가 없습니다. 응신의 대수를 15대로 맞추기 위해서 만든, 그러면 나중에 보면 8명의 가공왕이 필요해요. 8명 왕이. 그래서 8명 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2대에서 9대까지는. 그래서 딱 8명이 필요해요. 응신의 15대라는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왜 응신의 대수를 15대? 응신이 본래 15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응신 시기와 동시대가 누굽니까? 백제 진사왕인데 진사왕은 대수도 비슷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응신 국가나 진사왕 국가나 출발이 거의 동시에 같이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응신의 대수 15대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8명 왕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만들어요. 2대에서 9대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고왕조 5왕이 등장해요. 구체적으로 서기 100년부터 173년까지 74년을 5명 왕이 통치합니다. 여러분 173이라는 숫자를 딱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서기 173년에 하면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록이 나와요. 이 고왕조 5왕 기록은 소수의 2세기 기록과 다수의 5세기 초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 2세기 왕의 기록이면 2세기 것만 내야지 5세기 것을 뭐 몇백 년 지난 후은 또 저다 집어넣으면 말이 되느냐. 이게 무슨 역사책이냐.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일본서기 편자들이 언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8세기에 일본서기를 쓸 때 일본서기 편집진이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었는가, 무슨 자료를 손에 쥐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얘기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아무튼 5세기 응신부터는 기록이 많은데 그전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5세기 아니 2세기 고왕조 기록을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 없습니다. 기록. 그러니까 5세기 초의 응신 기록, 구체적으로 397년부터 408년까지 기록을 대공개놨어요. 고왕조 기록에다가. 그래도 고왕조 기록 중에 2세기 기록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은 5세기 초의 기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5세기 인물들이 2세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5세기 초 기록을 전부 떨어버려야 돼요. 저기서 이 5세기 딱 떨어버리면 2세기 기록만 딱 남습니다. 그걸 보는 겁니다. 이 5세기 초 응신 그 시기 390년 408년인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관해서 몇 가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응신이 403년에 죽어요. 어떻게 응신이 403년에 죽는다는 겁니까? 삼국사기가 응신의 즉위와 퇴위 연도를 기록해놓고 있어요. 물론 삼국사기 백제번기에 응신철왕이 언제 즉위했다, 응신철왕이 언제 퇴위다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삼국사기를 보는 그 방법만 갖추면 응신 즉위 여기고만, 응신 퇴위 여기고만 바로 알 수 있어요. 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덕이 즉위와 퇴위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 조금만 볼 줄 알으면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응신이 403년에 죽습니다. 목만치가 언제 탄생합니까? 404년에 탄생해요. 이 사람이 웅리학의 지시로 구원군을 이끌고, 이 계로왕이 공격을 받으니까 구원군을 이끌고 외국에서 큐슈에서 이 서울로, 한성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이미 전쟁이 끝나고 패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문주왕과 함께 웅진으로 전도를 합니다. 목현만치. 404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응신의 아들인 토도태자가 408년에 죽어요. 408년에 죽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인덕이 죽여합니다. 인덕의 주기가 409년이에요. 역사는 뭡니까?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연도를 정확히 모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듭시다. 시진핑이 예를 들면 에이브라함 링컨을 만났다. 그러면 우리는 다 거짓말해야 아니 21세기 시진핑이 어떻게 남북전쟁 때 에이브라함 링컨을 만납니까? 시가 안 맞잖아요. 연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시진핑과 에이브라함 링컨이 만났나 보다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사학에서 연도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역사 자체가 연도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우리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왕조 5왕은 10대에서 14대까지입니다. 10대가 승신, 11대가 수인, 12대가 경행, 13대가 성무, 14대가 중해. 5왕이 7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100년에 113년까지를.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당신 연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왕조가 나와요. 신왕조가 시작하는데 앞에 7명을 우리가 5세기 7대왕이라고 해요. 15대 응신부터 21대 웅냐까지를 5세기 7대왕이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진왕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왕이 뭐예요? 목지국. 목지국이 뭡니까? 비류가 미초에 세운 나라를 목지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목지국의 초대 진왕이 비류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원조형 비류예요. 비류에서 시작하는 목지국이 이 왕을 우리가 진왕이란 말은 대왕이란 말입니다. 그 진왕이 그런 뜻이에요. 왜 대왕이냐? 밑에 소국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왕입니다. 네, 이 7명 응신에서 웅냐까지 7명이 목지국
진왕제 양식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목지국 왕령이 없습니다. 앞에 1대 비류 다음에 뭐 2대 3대 쭉 있겠죠. 목지국 왕령이 없었지만 목지국 왕령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정치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생각을 뭘 보고 공부하느냐, 바로 일본 서기의 5세기 7대왕입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가 중요한 겁니다. 5세기 기록이. 이걸 보고 아하, 목지국이 비류가 세운 백제입니다. 그 미추홀에 세운 그 백제가, 진왕의 백제가 어떻게 국가를 유지해 갔는가, 어떻게 계승되었고 왕권이, 이걸 보고 아는 거예요. 5세기 7대왕 기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부터 22대, 23대, 24대, 25대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22대 청령인데 여기는 무계열입니다. 무가 부여권입니다. 그 다음에 23대 현종은 흥계열, 부여기. 24대 2년도 흥계열. 그 다음에 25대 무열은 이름이 나옵니다. 중국 사례는 여고예요. 여고. 동성화에게 쫓겨간 영산강유역 담로됩니다. 그 다음에 26대가 계체인데 무계열이에요. 무계열. 말씀합니다. 여곤 계열입니다. 여곤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목시 담로들이 등장해요. 이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5, 6세기 외국 통치자들인데 이들은 외교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외교를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백제에서 외교권을 대행하는 거예요. 여긴 지방정부라서 외교권이 없어요. 백제왕이 대행한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자, 고왕조 5왕 기록들 중에 2세기 원기록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왕조 5대왕 기록 중에 3세기나 4세기 외국 자체 기록이 없습니다. 2세기 기록이에요. 그 이유는 3세기 기록은 신공황후조에 배치하였고 4세기 기록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신공황후조가 뭡니까? 그 고왕조와 신왕조 중간에 있는 이 여왕인데 응신의 왕후인 중위 기록이에요. 15대 전왕으로 기록된 응신의 왕후인 중위 기록입니다. 그리고 외여왕 비묘 기록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그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는 247년 비묘가 죽은 해입니다. 390년 응신이 죽은 해예요. 이 사이 기록이 없어요. 이 사이 기록 일본 서기 없습니다. 일본 서기 편집진이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기록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간을 백제와 중국 기록으로 채우게 돼요. 일본 서기가 없었다. 이거 없다. 왜 이때 기록이 없냐면은 이 사이에 일본 열도에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쓴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국가 조직이 있고 거기에 사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 고분 시대에 들어가면서 소국 체제가 무너져 가지고 전기 고분 시대에 일본에 국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관이 없는 겁니다. 요 사이 기록이 없었어요. 고왕조 5대왕 기록들 대다수가 5세기 초기록입니다. 따라서 이 기록들을 제외하고 떨어뜨리고 2세기 기록들만 보게 될 겁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직접 보도록 합시다. 10대 숭신천왕, 이게 최초의 천왕인데 오간성 이번 50경식 천왕. 오간성이 무슨 말이냐면 임나라는 얘기입니다. 임나천왕입니다. 이야, 어떻게 10대 천왕, 최초 천왕이 임나천왕이냐? 왜 임나천왕입니까? 임나에서 왔기 때문에, 또는 임나 사람이기 때문에 임나천왕인 겁니다. 보겠습니다. 원년이 서기 100년입니다. 신라 파사 이사금 21년. 불행히도 임나가야 왕력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삼국사기에 있는 김해가야 왕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 왕력은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김해가야 왕력을 써놨습니다. 참고로 수로왕 59년에 나옵니다. 봄점을 황태자가 천왕에 올랐다. 정월은 맞을 거예요. 국가 그 전에 정권 잡고 정월달 딱 되니까 즉위를 한 겁니다. 2월 어간성이를 황후로 했다. 어간성이는 뭡니까? 임나연이란 말입니다. 왕도 임나 사람, 왕후도 임나 사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도 임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임나인들이 와서 규슈를 정복하고 규슈 다 가지고 규슈의 일부 지역입니다. 거기서 1세기 후반에 와서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국가를 세운 거예요. 참고로 수로왕의 남가야 건국, 김해가야 건국이 42년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파사이상금 15년이 94년이에요. 이때 알천에서 군사 대열병을 합니다. 이때가 처음으로 박씨신라가 경주에 진입한 거예요. 94년에 서기 94년에 경주 지역을 완전히 정복해요. 파사이사금이 경주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가 앞으로 신라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이때 정복된 집단 중에 하나가 석씨예요. 석씨가 먼저 옵니다. 석탈에 먼저 왔는데 파사이사금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파사라는 말이 이제 그 서역에서 왔다, 이런 멀리서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물왕을 당시 파사매금이라고 불렀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역에서 온 신라왕 이런 뜻인데 상당히 정확히 이루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도읍을 기성으로 옮겼다. 3년이 101년입니다. 아니 원년이 100년이면 어떻게 3년이 101년이 됩니까? 103년이 아니. 그건 일본 서기를 못 읽기 때문입니다. 이거 101년이에요. 연도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확히 입니까? 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파사이사금 20년, 수로왕 60년이에요. 그러니까 즉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도를 정해야죠. 수도 정하고 그 다음에 궁을 쌓아야지. 왕이 거처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5년을 보면은 이게 103년입니다. 전염병이 돌아 많은 백성이 죽었다. 이건 사실 겁니다. 이런 걸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 전염병이 돌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에 신에게 바치는 술을 관장하는 기관을 두었다 합니다. 이 8년이면 106년이에요. 서기 106년인데 이제 파사이사금이 거등왕이 누굽니까? 남가야, 김해가야, 남가예요. 남가의 제2대 왕입니다. 거등왕 1년인데 신에게 바치는 장쳤다. 그런데 이거 우연입니다. 서기 106년이 뭐예요? 수로왕이 제65년에 죽은 거예요. 이때 수로왕이 제65년 가을 8월에 죽습니다. 근데 여기는 4월이고 수로왕이 죽은 건 가을 8월인 걸 보니까 수로왕이 죽어서 이런 행사를 한 건 아니에요. 별 그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을 관장하는 장주소, 그리고 여기는 임나가야 여기는 김해가니까 어느 정도 가까운지는 모르지만 이건 수로왕 때문은 아니고 별개로 봅니다. 아무튼 106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적어놨어요. 수로왕이 제65년째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을 8월에 죽어요. 죽은 달까지 적어놨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무슨 수로왕이 뭐 150 몇 년을 제위했느니 이건 사설을 못 읽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9년째 뭐라고 했냐면 붉은 방패 8개, 붉은 창 8개로 묵판신에게, 그 다음에 검은 방패 8개, 검은 창 8개로 대판신을 지냈다. 창과 방패로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어떤 그 정복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닌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이제 승리를 신에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뭐 제 생각입니다. 뭐 그런 그 정도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원년에서 약 9년, 국가 세우고 한 10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기로 나와요. 숭신천왕 10년 108년입니다. 파사 29년 거등왕 3년째 과거를 9월 사도장군을 각지에 보내 자신이 외왕을 알립니다. 4명의 장군을 보내가지고 내가 외왕이다. 아니 소국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외왕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내가 외왕이다 이게요. 아니 무슨 근거로 자기가 외왕이냐 이겁니다. 변경의 사람들은 아직 신정하지 복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왕의 덕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뭐 군경을 뽑아 사방에 보내 알리겠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 사람 이름을 4명 적어놓은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대원명, 무정, 천별, 뭐 길비, 진원, 뭐 기타 등등 뭐 단파도 주명을 보냈다. 내가 외왕이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만약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철학 무력이라도 그 여러 소국 중에서 저렇게 외왕이 됐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은 그 전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지 않았는가? 네, 일본사를 보면은 책봉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중국사를 107년을 떠들어오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 후한서를 딱 보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안제, 영초, 원년이 107년입니다.
외국왕 수승이라는 자가 숭신하고 수승 발음이 SS 이름까지 비슷합니다. 등, 헌, 생구, 160인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 노예를 말해요. 노예 등을 바쳤다 이건다. 원청천 바치고 그 왕을 뵙기를 청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신이 외국 왕 수승의 사신이 아니 외국의 수승이라는 사람이 와서 후한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외국 소국의 왕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양쪽을 보면은 일본 서기에 그 숭신 10년 108년에 있던 사도장궁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자기 외왕을 알린 기록이 가능성이 신빙성이 높다. 동시에 후한 영제 때 외왕 수승이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도 신빙성이 높다 알 수 있습니다. 두 기록이 일본 서기와 후한서라는 두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연도가 정확히. 그래서 이 사그런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되면 기뻐요. 두 개가 쫙 맞을 때. 제가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처음 나왔을 때 제책 사만사 대제명 처음 나왔을 때 제책을 가지고 일본 고대사 스터디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뭘라고 내 책 가지고 일본 서기 공부를 하는가. 일본에도 일본 서기 번역한 연구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숭신 10년에 사도장군을 전국 각지에 보내서 외왕임을 알린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걸 얘기하는 못해. 일본 학자들은 제 책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분이 좋죠. 저런 일이 있었구나. 두 개가 딱 맞으니까. 그래서 제 책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그 다음에 11년 사도장군이 융의를 평정한 상황을 알렸다. 이제 1년 후에 돌아온 겁니다. 융이라는 건 일본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임나가야인들이 가서 국가를 세우고 주변에 원주민들을 정복한 겁니다. 이 상황이. 12년 처음으로 인민을 조사하고 조역을 부과했다. 국가 운영을 하면 세금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니까. 천황은 그게 대표하여 어주국 천황이는 국가를 새로 이어놓은 건국자를 불렀다. 이건 정확하다고 봐요. 국가를 새로 세웠으니까. 가을 9월에 조역을 부과한 건 이거 신뢰성이 높습니다. 왜 그래요? 가을 9월은 추석이에요. 가을 9월에 조역을 부과했다는 것이 외국에 와서 규슈입니다. 처음으로 생긴 게 아닙니다. 임나가야에서부터 이렇게 해왔을 거예요. 가을이 되면 세금 걷는 거. 음력 9월이면 이제 추석이 곡식을 거대하죠. 이게 과연 임나가야만 그랬을까? 김해가야나 다른 가야 지역들도 가을 9월이 되면은 세금을 내는 풍습이 있었을 것이다. 이걸 보고 추정을 합니다. 이걸 보고 가야사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보다 이게 무슨 일본사입니까? 가야사지. 이게 무슨 외국사예요.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야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48년. 숭신 48년이면 112년입니다.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형 풍성명과 동생 활목 중에 동생을 왕자가 둘이 있는데 동생을 후계자로 삼아요. 건국자에게 건국보다 어려운 게 뭡니까? 다음 후계자 결정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생이 왕이 되고 형이 패해서 동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자들 꿈에 창과 칼 얘기가 나와요. 이게 숭신이 후계자를 정해준 게 아니고 왕자들 사이의 실력 대결로 후계자가 결정됐구나.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형이 백성들을 끄고 동쪽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의 혼슈 본주 쪽으로 아마 기내라든가 그쪽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왕조 때는 일본사의 중심이 구주입니다. 신왕조 때는 어디예요? 일본사의 중심이 혼슈의 본주로 갑니다. 기내로 가요. 그러니까 오사카라든가 나라 지금 그 일대로 가게 됩니다. 일본사를 보면은 가야 지역에서 큐슈로 사람이 이동해 오고 다시 큐슈 지역에서 기내로 사람이 이동. 그 외에 그 이동사예요. 일본사 전체가. 여기 지금 이동하는 게 나옵니다. 형은 동쪽으로 이주입니다. 이게 혼슈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년의 내전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요. 112년이 형과 동생 싸움이 나가지고 동생이 후계자가 됐어요. 그 다음 해입니다. 아니 48년 60년이면 12년 후가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해요. 내전 기록이 있어요. 아 그때 동생을 후계자로 삼았는데 이게 쉽지 않은구나. 그 일종의 그 후유증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왕권이 숭실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용 저수지를 건설했다.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이민 집단이 오면 하는 게 농사지 않으니까 저수지 건설하는 거예요. 벽골지, 김제 벽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책 보시면 김제 벽골지를 건설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신라인들을 대거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김제 지역으로 강제로 신라를 정복을 딱 한 다음에 신라를 둘로 나눠 가지고 절반은 놓아두고 절반은 김제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요. 그 강제 이주를 당해서 김제 지역에 온 신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벽골지를 쌓는 거예요. 벽골지를. 예, 김제 큰 호수지를 쌓아요. 그래서 김제 벽골지는 신라사의 일부고 신라봉에 나오는 당연하고 신라인들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65년 숭신 65년이 115년입니다. 이게 지마이사금 4년이고 남가야 즉 김해가야 금관가예요. 거등왕 10년 아마 거등왕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가을 7월 숭신이 죽어요. 숭신이 이미 앞에 이제 후계자 결정되면서 권력이 약해진 겁니다. 숭신이 죽자 100년에 즉위했으니까 115년이니까 15년 만에 죽었습니다. 왕도인 15년, 65년이 아니에요. 15년 만에 죽었습니다. 임나에서 사신 소나 칼질지가 와요. 왜 옵니까? 두 가지 역할은 하나는 조문사, 두 번째는 후계자 문제. 다음 누가 왕이 되냐? 본국에서 분국으로 이제 사람이 보내는 겁니다. 분국으로 보내가지고 후계 문제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잘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임나의 위치에 관한 겁니다. 임나는 축자국을 떠나 2000년이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계리부산 서남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으로 바다를 두고 신라 경주하고 맞보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2세기에 김해바다, 지금의 김해평야가 당시 김해바다였어요. 김해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던 경주가 항구였습니다. 지금의 경주보다 훨씬 컸어요. 당시의 경주는. 그러니까 지금의 신라 왕권과 관련된 유물이 발견되는 경주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경주항과 부산항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나는 그 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이제 수인입니다. 11대 수인 1년 원년이에요. 봄 정월 즉위오건데 겨울 10월 선왕을 장사 지냈다. 죽은 지 얼마입니까? 115년 가을 7월에 죽었는데 117년 겨울 10월에 장사 지냈으니까 죽은 지 2년 3개월이 장사했습니다. 이게 백제의 전통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령왕릉 지성을 보면 압니다. 무령왕릉 지성을 보면은 무령왕이 죽게 감해장합니다. 감해장 했다가 2년 3개월 후에 이제 정식으로 장사를 지내요. 그리고 후계자가 옥세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겁니다. 가야도 그런지 저에게 의심스러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 웅략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웅략천왕 부여군이 곤지가 죽고 그러니까 477년 7월에 죽고 언제 장사 지냅니까? 2년 3개월 후인 479년 10월에 장사를 지내요. 예, 그 웅략천왕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년 10월에 장사 지냅니다. 지금 일본에 그 곤지신사 있어요. 곤지신사. 곤지신사가 매년 언제 장사 지냅니까? 일본 서기 보면 나옵니다. 웅략천왕이 10월에 장사를 지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곤지신사는 음력 10월에 제사를 지내왔어요. 제사는. 아무튼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수인 천왕 지을 때 봅시다. 원년에 즉위했어요. 천왕 생각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2년째면은 소나 갈질제가 비단 100필 받아가지고 돌아가다 신라군에게 뺏겨 두 나라 원한이 시작된다. 그리고 일설이 나와 있어요. 의부가라가 나오는데
비단 사건과 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요. 아, 뭐 임나가라의 이 부산가야입니다. 본래 이름이 의부가야구나. 의부가야. 야, 부산은 부자가 뭐 2000년도 넘는다는 거죠. 사실은 추려는 게 의부가라이구나. 그러면 118년에 소나 갈질지가 큐슈에서 부산으로 돌아가다가 신라군에게 잡혀가지고 이 선물로 받아온 비단 100피를 뺏겼나?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지마이 사금 10년 봄 2월에 대징사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118년에 이 사건이 벌어진 3년 후입니다. 대징사성을 이게 부산입니다. 대징사성이 여름 4월에 외인이 동경을 침범합니다. 신라가 5세기 이전에 부산 지역에 진출한 유일한 기록이 바로 지마이사금 기록이에요. 지마이사금 10년 그때 대징산성을 쌓고 온 게 유일한 기록이에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다음엔 나중에 6세기 중반 버프왕 때 나와요. 다시. 자, 그래서 이건 뭘 할 수 있습니까? 양쪽이 맞아요. 딱 이때 118년에 신라군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부산에 상륙한 겁니다.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이제 대징사성 아예 자기 영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성을 쌓았어요. 삼성을. 그러니까 임나가야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하는 거죠. 외인이 동쪽 변경을 침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또 외병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나보니까 백성들이 막 혼란을 일으켜 도망가요. 산으로 삐져나오고. 그래서 그 다음해인 123년에 결국 신라가 지마이사금이 외국과 지금 부산의 임나가야와 평화 강화조약을 맺습니다. 강화조약을 맺고 이후로 부산 지역 기록이 사라져요. 신라봉기 어떻게 합니까? 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징산성까지 쌓은 철수한 거예요. 이후 부산 지역 기록이 사라지고 철수한 겁니다. 400년이 지난 6세기 중반 퍼풍왕 때 신라가 부산 지역에 다시 와요. 400년. 그러나 퍼풍왕의 신라는 지마이사금 신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지배층도 달라요. 퍼풍왕은 4세기에 이주원 이주민의 후손이고 지마이사금은 BC 1세기 이주원 이주민의 후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마이사금은 BC 1세기에 북에서 온 박씨, 그 다음에 버프광은 AD 4세기에 북에서 온 나중에 성골 뜻입니다. 버프광이 달라요. 이걸 보면 무슨 뜻이냐면 지마이사금 때 부산 지역을 몇 년 동안 신라가 들어와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118년 여기 있었다. 118년에 처음으로 부산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소나 갈치지를 만나는데 소나 갈치지는 큐슈에 있어가지고 신라군이 부산까지 왔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 갔다가 이제 수인이 선물로 준 비단 100피를 뺏기세요. 신라군에게. 118년에 들어와서 121년에 대징사성 쌓고 있는데 이제 임나 가야인들이 반격하니까 결국 123년에 철수합니다. 대징사성. 그래서 118년에서 123년까지 약 5년, 6년 정도를 신라가 부산에 내려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세기 초에. 그게 유일한 기록입니다. 부산적 유일한 기록이에요. 이후는 400년 후에 다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서기의 소나 갈질지 사건과 삼국사기의 대징산성 사건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신라 기록과 가야 기록의 양쪽이 딱 일치하고 있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아, 기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야, 무슨 신라가 2세기 초에 부산에 가서 대징산성, 말도 안 되잖아.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 일본 서기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일본 서기가 소나 갈질지 사건이 그게 딱 일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이거 양쪽이 맞구나. 저렇게 맞는데 그럼 믿어야죠.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양쪽이 정확하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과연 그럼 임나가야인들이 1세기 자 여러 가야 건국되는데 김해가야는 42년인데 대부분 가야들이 1세기 중반에 건국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1세기 중반에 가야가 건국이 되고 그러면 1세기 후반에 바다를 건너 큐슈에 분국을 세울 능력이 있느냐 이게요. 우리는 일본 서기가 아니고 삼국사기로 그 능력을 보고 싶어요. 과연
가야인들이 그 정도 능력이 되는가? 삼국사기 탈해조를 보면은 탈해 3년입니다. 서기 59년이에요. 봄 3월 왕이 토암산에 올라보니 우산 모양의 검은 구름이 왕의 머리에 피어났다. 한참 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남해 차차홍 11년에 뭐예요? 외인이 병선 백척을 보내 해안의 민가를 노략자람으로 육부 정병을 보내 이를 막았다. 이에 최초 외출인데 본래는 여기 있던 기록입니다. 여기 탈해 3년에 있던 기록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던 기록이에요. 왜 여기 있는 기록인가를 여러분 설명할게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봄 3월 2달 후에 외국과 친교를 맺고 사실망해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외교로 신라는 극복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박씨는 아직 박씨가 남하하고 있는데 충청북도까지 지금 남하 아직 안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59년이 좀 더 서기 59년 아직 안 나와 있어요. 뭐만 있습니까? 석탈에만 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석탈의 집단이 지금의 김해 지역에 상륙을 하고 있습니다. 선단이 그러다 수로왕에 밀려가지고 못 오고 김해 바다를 북상해가지고 경주항에 상륙했어요. 그 당시는 석탈해가 경주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될 때요. 박씨는 아직 안 내려오고 있고 그 어떻게 돼요? 59년에 보니까 임나가야의 병선 백척이라는 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백척인지 아니면 99척인지 101척인지 모르지만 많다는 얘기인데 석탈해가 근데 그 경주항에서 따온 보니까 임나가야의 해상군단이 김해 바다에 그 경주항 앞바다에 딱 떠 있는 겁니다. 임해가의 해상군단이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그 목격한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18, 19세기의 함포유라는 게 있습니다. 함포유. 대함대가 함포 속 외교하는 거. 20세기는 항공모함 외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임나가야 해상군단이 석탈해가 보고 있는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거예요. 무력 시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라가 부랴부랴 아이고 우리 화평합시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친교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가야에 눌려서. 그러니까 1세기 중반 59년 정도의 이 정도의 해상 군단을 갖출 국가라면은 대한해협을 건너서 큐슈에 1세기 후반에 충분히 도착을 하고 국가도 소국입니다. 건국하고 그 지도자가 서기 100년에 왕으로 즉위할 만한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다음에 수인철 왕제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서기 고왕조 보는데 맨 가야사예요. 실제로 가야사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